좋아요, 구독.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어서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바쁜데 이런 와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순환매 장세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네옴시티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이후 아바타, 이처럼 뒤바뀌는 테마주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네옴시티의 대장주였던 한미글로벌은 약 한 달 만에 40%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주었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대장주인 레몽레이는 12거래일 연속 하락해 약 25%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었죠. 자, 이는 그간을 증시를 강하게 받쳐주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등 증시를 받쳐주던 주도주가 약세를 보이자 수급이 특정 테마주에 몰린 뒤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연이어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고점 대비 각각 5%, 11% 하락을 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LG화학은 고점 대비 각각 20%, 15%, 14%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자, 이처럼 증시를 다시 강하게 끌어올려줄 만한 강한 섹터가 없는 가운데 최근 2차전지들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특히 첨보와 포스코케미칼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그간 상당히 부진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이 13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 전일 발표된 FOMC 금리 발표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예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금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증시의 반등의 징조는 이 대형주들의 상승 이후 그간 증시를 강하게 이끌어줬던 섹터들의 부활이 시작이었죠. 기존의 태조 이방원이 다시금 부활하는 건 아닌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길목 지키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첨보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2차전지 라이징 스타 종목이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시총이 2조 3천억 원을 자랑하기에 앞서 말한 대형주에 속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첨보의 자회사인 첨보 BLS입니다. 이 첨보는 지난 2월 18일 매단인을 약 3천억 원 규모 발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확보한 자금은 첨보 BLS의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인데 여기서 기존의 매단인과 상당히 다른 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첨보가 발행한 CB와 BW의 전환가액은 공시가가 발행된 당일 종가인 28만 8천 원보다 높은 31만 8,1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오히려 현 주가보다 싸게 주는 게 정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억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순식간에 완성이 되었다는 점은 현 주가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첨보의 성장 동력이 첨보 BLS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일 종가를 24만 3천 원으로 마감한 첨보는 기관 투자자들의 3천억 원 물량이 31만 8천 원 이상으로 올라줘야만 수익이 전환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인데요. 현 주가 대비 31만 8천 원은 약 3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지점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염두에서 두시는 분들께서는 이 첨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동안 우리 2차전지 종목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었던 중국과 미국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이 IRA 법안이라는 게 우려가 되시는 분들 또한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첨보가 이번 첨보 BLS 공장을 설립하는 지역이 군산 새만금 지역이다라는 것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항구는 인천, 군산 그리고 부산을 꼽을 수가 있죠. 인천과 군산항은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상당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IRA 법안을 의식한 상당히 똑똑한 첨보의 행동이라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 되겠죠. 이 진입가로는 24만 5천 원 이하,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 라인인 22만 원 제시를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상당히 높게 제시를 해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들의 전환사채 물량이 출하되는 지점이 약 32만 8천 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근접할 경우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30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 이 종목의 특성상 대내적인 정책 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입가를 2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렸지만 비중을 꼭 나눠서 꾸준하게 매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진입가 23만 5천 원 이하,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2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첨보 자세하게 가격 전략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가격 진입 전략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의 또 다른 화두라고 하면 단연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랑 유럽에서는 진단 키트랑 감기약을 사고 싶어도 못 살 정도로 지금 사재기 현상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은 사실상 리오프닝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간 우리나라의 증시에 강한 구심점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어마무시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역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이뤄간 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 또한 상당히 낮은 상황이며 인구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 자택 치료를 시작하게 되게 되면은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진단키트 부족 현상을 겪게 되겠죠. 또한 이러한 혼란 속에서 리오프닝을 선언하기는 사실 아직 준비가 미흡이 중국은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상당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게 된다면은 일일 확진자 숫자는 최대 1,100만 명에 이른다는 총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넘쳐나는 인구수를 감당할 인프라가 아직은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꾸준한 섹터가 생겨나는 만큼 중국을 주시해야 되겠죠. 이에 따라 코로나 관련한 테마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 강하게 치고 올라가졌던 진단키트를 시작해서 원료의약품, 코로나19 백신, 원격진료, 이처럼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테마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심지어 인프라가 부족한 와중에 사실 관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음압병동 테마까지 한 차례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이처럼 중국이라는 테마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2등, 3등주가 아닌 2등, 3등 테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테마에도 옥석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비트 컴퓨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은 엄청난 인구수를 감당할 인프라가 아직은 잘 구축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분명하게 발생할 전망입니다. 자, 이를 의식했던 탓일까요? 중국은 오늘 예정대로라면 11월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날이지만은 최근에 코로나 확산에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온라인 발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공작회의 또한 기존 15일 시작을 연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언제 재개할지 상당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중국 내부에서는 수많은 인민들이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원격 진료 테마가 중국에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컴퓨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서 원격 의료 시스템인 비트케어 플러스와 그리고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인 비트케어 등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한 회사인 만큼 이 원격 진료 테마가 강하게 몰아칠 경우 수혜 또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겨울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약 최대 20만 명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동통신 3사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정부 조치로 비대면 진료 재화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원격 진료 테마가 국내에서는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다는 이유로 이 대장주가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었죠.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 진료 시장은 이 연평균 성장률이 약 30%에 달하며 2025년까지는 6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관련 테마는 꾸준하게 성장할 전망이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격 진료 테마 중에서 가장 차트가 정배열에 가까운 종목 선별 결과 비트 컴퓨터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10월 13일 형성된 저점인 4,825원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원격 진료 테마가 형성되기 시작한 20년 3월 초반의 주가인 만큼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 진입 가격으로는 6,450원 이하, 손절가는 5,68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1차 목표가로는 최근 형성된 고가인 6,92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저는 이슈만 보고 제약 관련주를 짚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트컴퓨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꼭 챙겨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연구님 저희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FOMC 결과가 나오고 오늘 10시 매우 이례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라이브로 기자회견을 열죠. 이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은 미 증시 말입니다. 자, 이번 이창용 한은 총재의 행보는 그간 전례가 없던 행사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파급력으로 보일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가급적으로는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이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치는지 사실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예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사화가 되는 오후 장부터 시작하는 것 또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으로 장 초반에는 관망을 조금 하시다가 이 발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지켜보신 다음 오후 장부터 시작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